길구 친구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의 법과 제도, 진실 혹은 거짓의 내용으로 길구 친구들에게 알려줄게. 사극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사약, 극형에 해당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 거열형과 능지처사. 성범죄자는 어떻게 처벌을 했을까? 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도구였는가? 형벌 도구인 칼, 모든 사람에게 채웠을까? 사극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사약, 사약을 마시면 바로 죽었을까? 사약은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약을 마시면 한 사발도 다 마시기 전에 피를 토하며 죽었을까? 사약의 사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은사를 내린다는 의미로 사약을 받은 죄인은 의관에 갇혀있고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 절을 4번 하고 사약을 마셨지. 마시면 온몸에 독이 퍼지는 시간이 보통 30분이 지나야 위장에 흡수되고 이후 내장이 녹아서 입으로 흘러나오며 고통 속에 죽어갔지. 때론 위산과 간의 작용으로 독성분의 90%가량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기에 사약을 먹인 후 뜨거운 방에 가두어 독성분이 빠르게 퍼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 사약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사극 드라마에서 사약을 마시면 바로 죽는 경우는 없었지. 중종에서 명종 때의 정삼품 부제학을 지닌 이명수는 사약을 무려 18잔을 마시고도 멀쩡하여 결국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용으로 형을 집행했지. 가장 잔인한 형벌, 거열형과 능지처사는 같은 형벌이었다. 대역죄, 살인, 폐륜을 지은 죄인 중에서도 최대 극형인 거열형과 능지처사.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 지상인 상황이 만들었다는 거열형은 사지에 밧줄을 묶어 소나 말에 매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사지를 당겨 찢어서 죽이는 형벌이었고, 능지처사의 능지처사는 살과 뼈를 회를 뜨듯이 조금씩 죽을 때까지 잘라내는 형벌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어서 조선 말기에는 능지처사는 사라지고 거열형으로 대체되었지. 정확하게 거열형과 능지처사는 다른 형벌이지. 성범죄자는 어떻게 처벌했을까? 조선시대에는 성범죄자는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인 대명렬직회의 근간을 두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력한 법으로 처벌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였지. 강간 미수죄는 장형 100대와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고, 강간은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형, 근친 강간은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을 시행했지. 조선왕조실록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태조실록, 세종실록에 의하면 12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했고, 승종실록에는 강도 강간범도 교형에 처했지. 특히 공직자에 있는 관리가 가중처벌을 받았어. 군수까지 지닌 관리가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신분을 박탈하고 노비로 만드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관리가 기녀와 잠자리를 같이 할 경우 장형 60대에 처했고, 성범죄자를 은폐한 관리도 장형에 처했지. 결국 조선시대에서 모든 성범죄자는 모방과 같은 대역죄와 맞먹는 중죄로 취급했지. 다만 피해자가 사실에 고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 세종실록 기록에 의하면 1438년 성균관 유생 최한경이 여자를 희롱한 죄로 배명률을 적용하여 장형 80대, 그를 도운 정신석에 의해는 태형 40대를 시행했지.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형벌과는 비교되게 너무도 약한 처벌이었어. 이는 피해를 당한 우명의 첩소양이 사헌부에 고소했는데 간간 미수라고 했다. 나중에 다시 희롱만 당했을 뿐이라고 말을 받고 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졌지. 이후 이 일은 사대부 지방과 관련되어 아무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어. 지금이나 조선시대는 권력자의 힘은 법망도 피해가는 것인가? 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도구였는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해결해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에 설치한 신문고, 민의 상달의 대표적인 제도 소개였던 신문고, 이는 과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도구였을까? 신문고는 1401년 송나라 태조가 등문고를 설치해 아랫사람의 사정을 윗사람에게 말과 글로 알려준다는 제도를 본받아 이를 수용해 등문고를 설치하게 되었지. 그러나 실제로 신문고가 백성들의 민심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지. 조선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의 신문고 제도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 설치 목적이 오늘날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이 있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서울에서 주 장관,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였고, 이 또한 해결되지 않으면
신문고를 직접 쳐서 울리게 하였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바로 신문고를 칠 수 있는 것이 아닌 너무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지. 힘들게 관찰사, 사원부까지 거쳤다고 해도 대궐에만 신문고가 있기에 당시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서 생계까지 포기하고 이를 칠 백성이 있었을까? 심지어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신문고를 두드린 자는 처벌까지 받았지. 결국 신문고는 아무나 함부로 두드리지 못하는武기였고 주로 서울의 관리들과 양반들에게만 사용되었고,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이나 노비,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은 사용 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었지. 이후 연산군 때에 이르러 오랫동안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1771년 11월에 다시 부활되었고 병조에서 주관하였지. 형벌 도구, 형구, 그중 하나인 칼은 모든 사람에게 채웠을까? 형구란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로 중국의 경호 종류는 태, 장, 신장, 가, 축, 철삭, 요 등이 있었지.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모든 형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음혈천칙의 기록을 보면 단순하게 세 종류의 형구, 가, 축, 철색만 쓰였지. 이 중 목에 쓰여오는 칼은 대명렬 직해 오형명의 옥부지도에 의하면 칼은 마른 나무로 만들고 길이는 5척 5촌, 무게는 사형 죄인에게 씌우는 것은 25근, 도형, 유형은 20근, 장형은 15근이었지. 경국대전 형전 수금 조항에는 사제는 칼을 목에 씌우고 추, 찹고나 족쇄를 채운다. 유형 이하는 칼을 목에 씌우고 수갑을 채운다. 장형은 칼을 목에 씌운다고 기록되어 있지. 또한 왕실과 가까운 친인척 및 공신, 관리, 부녀자들의 경우 사형을 받아도 칼과 축과와 추를 못 채우게 했지. 대신 몸을 포박하기 위해 세양철색, 세족철색을 쓰도록 했어. 1747년의 수교 정례에도 여성 죄인에게 불법적으로 칼을 채우는 사례를 지적하고 부녀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칼을 채우지 않도록 했지. 칼은 왕의 지시가 없는 한 장형 이상의 죄를 지은 평민, 천민족 남자에게만 채울 수 있었지. 특별한 이유 없이 부녀자에게 칼을 채우진 않았어. 사극 드라마, 영화에서 표현한 감옥에 갇힌 채 칼을 차고 있는 춘향의 처량한 모습을 극적인 상황으로 묘사하기 위해 연출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 결국 춘향전에서 보듯이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칼을 채운 것은 당시 규정의 어긋나는 행동이었고, 사극 드라마, 영화에서 변사또가 불법적으로 춘향이에게 칼을 채웠던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지. 길구 친구 여러분, 오늘은 길구가 조선시대의 법과 제도,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 유튜브 친구들에게 알려줬는데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하면 싫어요? 싫어요는 누르지 말고 댓글로 부탁해요. 댓글을 주면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할게. 그럼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기 바라. 다음 시간에 또 만나.